앞으로 더 불안해질 게 지금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제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이 올리면은 세입자들이 불안한 건가 아니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문제는 세금을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시키잖아요. 조세이 전가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10억 남았는데 7억 세금 최후의 통첩에 집주인이 발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경제 전략서라는 게 있는데 경제 전략서를 지금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2026년도 경제 성장 전략서에 보면은 원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뺐습니다. 4일 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양도세가 조정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82.5% 10억을 벌면은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한 20억짜리 집이 사서 30억이 됐으면 뭐 세금을 내야 되겠죠. 좀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30억이 되었어. 근데 내가 집이 세 채야. 세 채면은 10억을 수익을 낸 거에서 8억 2,500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최대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장특공 적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은 변화가 되겠지만은 그거를 부과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정부의 생각은 이런 거겠죠. 세금이 강화가 되면은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전에.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면은 세금을 더 거둘 것이다. 라는 이제 상황들로 정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매물이 잠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안 내놓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김현미 장관 때도 장특공이라든지 양도세를 유예해서 시간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근데 그때 매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나오는 게 5월 8일 이전에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요. 매물이 잠길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팔잖아요. 혹시나 그 중과가 돼서 판다고 하면은 중과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세금 해지를 위해서 매도 가격을 올릴 겁니다. 결국은 가격들이 올라가서 더 서민들이 집을 못 사는 양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과연 이 세금을 강화하고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았는가? 특히 세금 같은 경우.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도 10월 29일 날 12구 대책을 냈어요. 그때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를 했거든요. 그때 3주택자 양도세율이 60%였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2주택자 양도세율이 50%였어요. 단일세율이었어요. 단일세율. 근데 집값 잡았나요?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조금 더 심화시켰는데 못 잡았잖아요. 세금, 대출 다 해봤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 지금 노무현 정부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어떤 정책을 답습해서 규제를 강화한 게 문재인 정부였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답습해서 더 속도감 있게 또 견고하게 더 강화시킨 게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돌고 돌고 그 결과들이 이미 우리가 해본 게임인데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재명은 다르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아니라 아마도 역사적인 반복들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를 막는 정책은요. 급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를 막았잖아요. 소호제로 막았고 내년에 2026년도에 세금으로 강화를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매물 가뭄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안 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안 팔고 더 지고 있을 겁니다. 학습을 했잖아요. 견딜 겁니다, 아마. 물론 힘든 사람들은 팔겠죠, 몇몇 사람들은. 하지만은 매물이 지금보다 더 견고하게 가뭄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존에 토호제가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강하면은 추가적으로 매물이 더 쪼그라들겠죠. 그러면은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더 크게 가격들이 급등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규제로 유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면 매물이 잠기고 가격은 올라갑니다. 매매가 3만 건이 사라졌다. 집값도 올라 예고된 경고 연초부터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의 매매 거래가 3만 건이 사라졌고 문제는 8만에서 5만으로 서울 매물이 사라졌는데 전세가 굉장히 많이 또 빠졌습니다. 10,000건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월세가 조금씩 올라간 추세죠. 월세가. 그리고 월세가 오르다 보면은 이제는 이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매매로 갈지 전세 사람들이 월세로 갈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선택을 월세나 임차로 남아 있으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산은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공포스럽다고 해서 무섭게 오른다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공포스럽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6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급등을 한 양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 집값은 19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문 정부 때의 고점을 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도가 문재인 정부보단 빠른 거 맞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보다 2021년보다 속도가 더 빨랐고요. 지금 호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작은 거래가 일어나면요. 그 하단으로는 또 안 내려가는 양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 하급지는 그래도 좀 내려가 있겠지만은 하급지도 하단들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2026년도는. 아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집값만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도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해제 물건을 따져보니까 4천 건이 지금 조금 안 넘었던데 4년 정확하게 3개월 만에 4천 건 가까이 갔습니다. 매매가는 상승세고 그다음에 전세가도 상승세입니다. 아 그럼 부산은 우리 집은 안 오르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르는 데는 오르고 내리는 데는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서울도 좀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하고 부산의 차이는 뭐냐면은 서울은 궁극적으로는 부산 전체와 서울 전체를 비교할 때 서울은 수요가 더 많습니다. 부산은 수요가 없는 곳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4천건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매매가가 10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가 동래구가 0.2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0.2가 넘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상승장입니다. 0.2가 넘으면은 해운대가 0.16입니다. 수영구가 0.1 정도 이제 올랐고 그래서 2021년도 이후에 거의 4년 3개월 만에 4천 건 가까이 간 거는 처음이거든요. 상승세가 계속 이제 풍풍이 부는 거예요. 그럼 전세는 어떠냐? 전세값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를 봐도 서울이 0.14, 경기가 0.10인데 부산 0.11입니다. 울산 0.15입니다. 세종은 0.4입니다. 굉장히 급등한 겁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약진을 하고 있다. 전세도 특히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동래구 아까 전에 동래구가 많이 올라했다고 했는데 동래구도 0.24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지수가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가 0.21 그다음에 해운대가 0.16 그다음에 연제구도 0.16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12월 셋째 주에는 이 0.11이 아니라 0.07이었는데 12월 넷째 주 저번 주죠. 저번 주 0.09에서 이번에 또 0.11로 계속 전세가에 대한 지수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또 지방에서 부산 같은 게 문제가 뭐냐? 전월세가 강세인데 또 임차인 절반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 매물이 또 안 나옵니다. 부산도 이제 주거비가 부담이 되니까 버티기에 이제 돌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부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부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부산의 전체 거래량 추이를 보면요. 지금 4천 건 가까이 갔습니다. 요게 11월 달입니다. 아니 지금 1월인데 왜 11월이나? 이게 이제 우리가 거래 신고가 30일이니까 11월 말일 날 했던 사람들은 12월 말일 날 신고가 끝났겠죠. 그래서 1월이 되면서 집계가 거의 완료가 된 게 거의 4천 건 가까이 되는 3,80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해제 물량 빼면은. 그리고 지금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되는데 2,600건인데 제 생각에는 이 11월을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격 추이를 보면은 주황색이 전세고 파란색이 매매입니다. 매매가가 이제 조금 고개를 치켜 세우기 시작했고 전세가는 치켜 세워진 게 되게 큽니다. 부산은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지역들이 가장 먼저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먼저 많이 오르고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지역들이 어디냐? 동래구입니다. 동래구가 제일 가파릅니다. 동래구 중에서도 어디냐? 사직동이나 이런 동네에 있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 전세가는 이게 거래량이고요. 여기는 매매 지수고 전세 지수고 요거는 상승률입니다. 막대기는. 보시면은 전세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매매도 턴했습니다. 동네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의 동네는 다 아니지만은 교육 수요가 좋거든요.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사직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고런 위주로 그다음에 동네 온천동 쪽 그쪽도 위주로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단지 신축 위주로.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금 말했던 거래량도 많이 가고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 또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동래구 그다음에 수영구. 수영구도 거래량 추이를 보면은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요거는 집계가 덜 됐지만 이것도 올라갈 겁니다. 요것도 턴을 했습니다. 매매가도 전세가도 그다음에 거래량도 선호지역부터 먼저 오르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제구도 연산동이 여기를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연제구는 연산동이 있고 거제동이 있거든요. 거제가 이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교육수요가 좋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제 턴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레이 카운티라든지 그다음에 동래아라든지 사직 롯데캐슬 그런 아파트들 뭐 많이 올랐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 해운대도 보면은 경동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도 올랐고요. 구축인데도 이제 자이 아파트, 재송동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지역들에서 좀 많이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구도 거래량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찍은 거고 지금 전세가와 매매가도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구는 모든 남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일부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은 올랐고 전세가는 올라 매매가가 아직 보합인 데는 어디냐? 부산 진구. 그다음 또 좋은 데가 부산 진구거든요. 촉진지구 있는 데는 나중에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전환이 크겠죠. 근데 아직 매매가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아파트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부산 진구는 선별이 중요하죠. 좀 많이 아직까지 전세가는 움직이지만 매매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가 떨어진 지역 금정구. 전세가는 오르는데 아직 매매가가 아직까지 보합이 아니라 오르진 않았습니다. 금정구 같은 경우. 금정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원 수요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장전동 위쪽으로 보면은 두구동 쪽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거래가 많이 됐어요. 아직까지 상승 추이로 막 이렇게 바뀐 건 아니다. 그리고 북구는 이제 교육 수요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화명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전세는 올라갔는데 매매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올라갔는데 여기도 매매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세가 떨어지고 매매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좀 올라간대. 강서구는 거래량은 그래도 제일 많이 찍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제 이거는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이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올해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까지 계속 이제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가가 거래량은 있는데 떨어진 이유는 물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가 그냥 유지되는 데는 동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은 떨어졌죠. 66에서 53. 이게 그 하버시티 있잖아요. 동구에. 저기 북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기가 거래가 많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의 턴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은 아니고 신축들이 이제 좀 생기면서 동구의 전세가율들은 조금 오름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이런 데는 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영도구 거래량도 아직 안 좋고 전세도 안 좋고 매매가 떨어져. 제가 영도구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상구 그리고 사하구 그리고 중구는 워낙 거래량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딱 지금 이 순서예요. 그냥 보니까 들어가도 괜찮은 지역들이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에 이제 거제 쪽, 연상도도 괜찮아요. 거제가 훨씬 좋습니다. 그다음 해운대, 그다음 남구의 일부, 그리고 진구 딱 이까지예요. 여기만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동래구랑 연제구의 거제 쪽이 이제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동네 급등하는 건 교육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지의 신축에 교육 수요가 있는 동래구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26년도는 이 상급지들이 어디까지 하급지를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상급지의 추이는 뭐 압구정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상승률 자체가 유지는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전세에 대한 수급 문제들이 좀 발생했고 전세도 강세고 수급 문제들이 이제 이번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임차인들 절반이 계갱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거비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은 부산의 이 상급지들 중에서 대단지에 교육수가 있는 쪽 바닷가 라인 쪽으로 꼭 물건을 잡으면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는 수도권을 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로 실거주를 반드시 부산에 해야 되는 차선책이 최선책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부산의 상급지에 이제 집중을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